예,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임명관 교수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께 어떠한 새로운 지식 전달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간만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DNA 클로닝입니다. 클로닝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하는 유전자를 원하는 곳에서 발현시켜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자생물학,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공학을 포함한 모든 분자생물학 기법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원형의 DNA가 바로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플라스미드는 근원은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가 원래 자기 유전자 이외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동성을 가진 부가적인 유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DNA를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요. 그 DNA를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고, 이 DNA를 이용하면은 박테리아에서 원하는 DNA를 증폭시킬 수가 있구나, 또는 원하는 형질을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유전자를 전달해서 발현시킬 수 있는 어떠한 툴로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클로닝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기본적인 컨셉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동물 세포에 이 DNA를 발현하고 싶다 하면은 동물 세포에서 DNA를 발현할 수 있는 동물 세포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를 이용하면 될 거고요. 식물이면 식물, 그쵸? 박테리아에는 오리진을 갖고 있는 그런 플라스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미드에 원하는 우리의 타겟 유전자를 집어넣는 것이 바로 이 리컨비넌트 재조합 DNA를 제작하는 방법이 되겠죠. 심플하죠? 네,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그 플라스미드를 자른 다음에 그 자른 곳에 저희가 원하는 타겟 유전자를 삽입해서 집어넣으면은 새로운 리컨비넌트 DNA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DNA는 어떻게 삽입을 하느냐? DNA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한 요소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제한 요소도 역시나 여기 있듯이 박테리아에서 유래된 효소입니다. 박테리아가 자기 이외의 다른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protect against virus and foreign DNA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DNA들을 파괴하기 위한 효소로 가지고 있던 건데 사람들이 찾아내게 된 거죠. 근데 이 리스트릭션 엔자임이라고 하는 제한 요소는 참 재미있게 파린드로미스커스, 그러니까 좌우가 상보적인 대칭성을 갖고 있고요. 특정 서열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제한 요소가 특정 서열만을 잘라줍니다. 특정하게 잘라지는 이 서열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의 특정 부위를 자르게 될 거고요. 그 잘려진 부위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동일한 제한 요소를 사용해서 자른 다음에 넣어주게 되면은 상보적인 DNA 결합에 의해서 유전자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제한 요소는 400종 이상이 존재하게 되고요. 대부분 뭐 그 제한 요소가 어디서 발견되는지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예로 이제 힌드3하고 뱀H1이라는 제한 요소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 DNA를 가지고 힌드3를 잘랐을 땐 두 밴드, 뱀H1으로 잘랐을 땐 세 밴드의 그 제한 요소 자리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세 개, 두 개를 동시에 잘랐을 때는 힌드3로 잘려지는 두 개와 그리고 뱀H1으로 잘라지는 요 세 개가 함께 잘려지면서 밴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밴드가 몇 개 나오느냐를 가지고 이 유전자에 포함되어 있는 제한 요소의 자리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한 요소는 특정한 위치의 서열만을 잘라주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제한 요소를 사용한다면 원하는 DNA 서열을 가지고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로 직접 말씀드릴게요. 힌드3라는 제한 요소입니다. 힌드3는 여기 있듯이 AAGCTT라는 좌우 대칭이죠. AAG와 CTT.
상보적인 결합이 대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열만을 찾아서 요 A와 A 사이를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잘린 양쪽의 위치가 계단의 모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TCGA 또는 AGCT 죄송합니다. 여기가 상보적인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게 잘 결합을 할 수 있다 해서 스티키 엔드라고 부릅니다. 또는 오버행잉 4개의 서열이 넘어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플라스미드를 힌드3로 자르면 이런 모양을 왼쪽 편의 모양을 갖게 될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트를 잘라주게 되면은 오른쪽 편의 모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섞어주면은 이렇게 원래의 A, G, C, T가 T, C, G, A와 상보적으로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 AA 부분은 라이게이즈라는 시멘트 효소를 처리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포스페이트, 인이 백본이 연결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제한요소 사이트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억하실 거는 플라스미드. 그리고 그 플라스미드가 가지고 있는 제한요소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한요소의 자리를 어디에?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유전자의 앞쪽과 뒤쪽에 동일하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잘려나가는 거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제한 요소 사이트가 유전자 안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유전자 밖에 쪽에 임의로 만들어서 플라스미드에 삽입하려고 하는데 유전자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엔자임 처리를 했을 때 잘려서 사라지게 될 테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제한 요소가 유전자 안에 있는지의 유무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유전자의 조합이 되는 그런 형태를 그림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코아론이라는 제한 요소를 사용한 예입니다. 이코아론은 여기 있듯이 GAATTC라는 서열을 인식해서 요 끝에 G 부분을 잘라주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GAATTC 상보적인 대칭 서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잘려서 보신 바와 같이 오른쪽과 같이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삽입하려고 하는 유전자 부분을 동일하게 GAATTC의 서열을 갖게끔 해서 만들어주면은 요 왼쪽 부분처럼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오른쪽처럼. 그러면은 이 오른쪽 원하는 저희가 타겟 유전자 부분과 플라스미드의 이 왼쪽 부분이 서로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아이와 이 아이가 상보적으로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쪽과 이쪽처럼 이런 식의 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죠?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조합의 DNA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재조합 DNA, 리커미넌트 DNA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고요. 다른 말로 우리는 클로닝이라고 부릅니다. 클론은 이제 복제품이죠, 복제품. 플라스미드 DNA 하나를 만들어서 박테리아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그 박테리아가 증식할 때마다 플라스미드도 복제가 돼서 박테리아와 함께 증식이 되는 거죠. 박테리아가 100개가 있다면 플라스미드도 100개가 되는 거고요. 1000개면 1000개. 박테리아가 순식간에 엄청나게 10의 6, 8승, 9승 이렇게 자라나니까 엄청난 양의 DNA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유전자를 무한대로 생산해내는 플라스미드 DNA를 얻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제한 요소 중에 이제 스마완이나 이제 드라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제한 요소인데요. 이 친구의 좀 다른 점은 인식하는 서열은 CCC, GGG, 그리고 드라완은 AA, TTT입니다. 근데 잘린 형태가 어떻습니까? 중간 부분이 잘리게 되죠. 가운데 부분이 잘리면은 양쪽으로 상보적인 결합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서열은 아까 앞에 이코아론이나 힌드스터리처럼 스티키 엔드가 아니고 밋밋한 블런트 엔드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절단 부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밋밋한 부분에 절단 부위를 갖게 되면은 어떤 유전자든지 이렇게 단면, 절단면을 갖고 있는 유전자는 쉽게 결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뭐 반면에 스티키 핸들을 만드는 제한 요소보다는 이 블런트 핸들을 만드는 제한 요소의 클로닝 성공 확률은 훨씬 더 낮습니다. 왜? 비특이적으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한계는 있지만 그렇지만 또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요소가 한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블런트 핸드가 제한 요소 그 스티키 핸드는 상보적인 결합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제한 요소를 써야 하는 반면에 블런트 핸드는 이렇게 밋밋한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꼭 제한 요소가 같지 않더라도 이런 블런트 핸드를 형성할 수 있는 제한 요소를 쓰면은 동일하게 사용해서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다라는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미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박테리아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원형의 유전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유전자를 발견하고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해서 DNA를 증폭하고자 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제한 요소를 삽입한 부위도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미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플라스미드 안에 AMP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엠피실린이라는 항생제의 내성 유전자입니다. 플라스미드에 임의로 저희가 삽입을 한 거죠. 그럼 이 플라스미드 DNA가 들어있는 박테리아는 엠피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처리한 배지에서도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임의로 조작한 플라스미든지 아니면 자연에 존재하는 플라스미든지 구분해서 선택해서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저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셀렉션 마커라고도 얘기하고요. 플라스미드는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셀렉션 마커도 집어넣고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리포터진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MCS라고 되어 있는 건 멀티 클로닝 사이트라고 해서 아까 소개시켜드린 제한 요소를 한 10종류를 여러 가지를 순서대로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제한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은 그 제한 요소를 이용해서 타겟 유전자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쉽게 유전자를 삽입해서 제조합 DNA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뭐 말을 좀 빨리 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조합 DNA를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번 플라스미드. 이 플라스미드는 어디에서 단백질을 만들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식물용, 박테리아용, 그리고 동물용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박테리아에서 이 플라스미드가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는 멀티클로닝 사이트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써있듯이 Make for Cloning입니다. 클로닝을 위한 운반자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플라스미드라는 겁니다. 플라스미드, 뭐 편한 대로 발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이메릭 플라스미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옛날에 저희가 그냥 카이메라라는 게 여러 가지 동물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메릭 플라스미드라는 개념은 박테리아가 원래 갖고 있는 플라스미드에 저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전자를 삽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리컴비넌트 플라스미드라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항생제 내성, 유전자, 셀렉션 마커, 그리고 멀티클로닝 사이트, 원하는 유전자가 삽입될 수 있는 다양한 제한 요소가 들어있는 부위죠. 오리라는 것이 이제 박테리아에서 스스로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리플리케이션
게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는 스스로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삽입된 박테리아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가 원하는 플라스미드를 종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PUC19이라는 플라스미드인데요. 요거는 박테리아 전용으로 유전자를 증폭시키기 위한 그냥 가장 기본적인 플라스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죠. 엠피실린, 레지스턴스 진이 있고요. 그리고 락지 유전자가 여기 있는 밝은 푸른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멀티클로닝 사이트가 잘리면은 락지 유전자가 잘리게 되니까 발현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부분을 제한 요소, 어떤 뭐 이코아론이나 힌드3나 아니면 아까 블론텐드라고 스마원이나 이런 제한 요소가 있었다면은 그 제한 요소를 처리를 해주면 여기는 이제 스티키 엔드로 잘렸네요. 그러면 힌드3나 이코아론이겠죠? 이렇게 스티키 엔드, 상보적인 부분을 포함한 오버행잉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부분을 얻어서 저희가 원하는 DNA 플래그먼트도 동일한 제한 요소로 잘라주게 되고, 물론 제한 요소를 저희가 임의로 삽입을 해야 됩니다. DNA를 증폭시키는 방법은 앞에서 제가 PCR이라는 거,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는 걸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PCR이라는 거를 한번 보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추가적으로 프라이머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짧게 강의를 다시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여하튼 요 증폭된 DNA를 스티키엔드로 삽입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재조합 DNA 플라스미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원하는 타겟 DNA를 무한 증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박테리아에서. 어떻게? 박테리아의 형질 전환. 그러니까 박테리아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이 플라스미드를 집어넣게 되면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형질, 항생제의 내성, 그리고 뭐 사람의 유전자가 될 수도 있고 마우스의 유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유전자를 박테리아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질을 갖게 됐다. 형질이 전환됐다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형질 전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재조합 DNA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재조합 DNA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재조합 DNA들을 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웨스턴 블롯이라는 걸로 확인을 하고 또는 실질적으로 그 플라스미드를 다시 제한 요소로 잘라서 집어넣은 타겟 유전자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스크리닝 방법들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자생물학 기법 내용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12월, 2023년 12월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